자, 투데이 인사이트는 오늘 상당히 반가운 얼굴이에요. 네. 저희 뉴욕 특파원으로 화면으로만 뵀던 분이 지난주에도 사실 화면에 출연하셨었거든요. 네, 며칠 만에 서울로 또 모셨습니다. 네. 자, 뉴욕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뵐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신기해요. 저도 조금 신기합니다. 지난주 그러네요. 금요일에도 연결해갖고 맞아요. 미국 그리고 뉴욕 증시 현황, 뭐 주요 이슈들 이렇게 잘 체크를 했는데 네. 오히려 좀 더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여쭤볼 수도 있고 아직도 시차가 조금 적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때 그 따끈따끈함을 바로 저희가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아유, 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저희가 뭐 아침에 뭐 이슈로도 다뤘는데 잘 아시죠? 이게 아웃도어일 수도 있고 아웃도어에서 조금 더 니치로 들어가서 룰루레몬이라고 저는 뭐 브랜드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에서 도움이 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배경부터 얘기하면서 미국 현지의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룰루레몬은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한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이 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매장이 많습니다. 뭐 맨하튼에도 정말 큰 매장이 있고 여성 그리고 스포츠 기능성 스포츠 업체인데 자, 여기가 일단은 1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절 연휴가 미국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또 휴일인데 이런 연휴 기간에 많은 세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세일 덕에 큰 실적의 개선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먼저 살펴보면 1일 날 발표된 주당 순이익은 2.2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1.87달러보다 0.4달러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18억 7천만 달러로요. 이제 시장 예측치가 17억 7천만이었으니까 이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자, 유통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룰루레몬이 생각보다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2일 날 주가가 결국엔 6.7% 상승한 314.1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뉴스와 더불어서 노동절 특수 기간 동안 이제 룰루레몬이 약 80% 가량의 할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와.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미국 가면 반드시 쇼핑해야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룰루레몬이잖아요. 네. 비싼가요? 비싸요. 아, 그래요? 이 레깅스 중에서 레깅스의 에르메스라고 아, 부릅니다. 레깅스의 에르메스 딱 네. 와닿네요. 그런데 네. 그만큼 질이 넘사벽이어서 네네. 근데 비싸서 못 사니까 미국 가면 무조건 사는데 이번에 노동절에 무려 80%나 세일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 구매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노동절 기간에 이 룰루레몬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라든지 많은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아, 그렇죠. 이제 연말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는 세일 기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룰루레몬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 얼마나 잘 파느냐가 어찌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을 결정 지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 또 연초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18.98%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즉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 이런 스포츠 업체들은 35% 60% 빠졌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잘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앵커님도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운동 매일 하지만 그냥 입던 거 입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헬스클럽에서 주는 근데 이제 그만큼 소비 저희가 여력이. 오시자마자 여쭤본 룰루레몬을 얘기한 거는 룰루레몬의 브랜드력도 조금은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한 미국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어떤 생각 아니면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어떤가요? 네, 지금 뭐 맨하튼을 제가 지난주까지 다녀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맨하튼은 이제 코로나는 찾아볼 수 없다. 아, 이 정도의 마스크 안 쓰고 분위기입니다. 다니죠? 마스크도 아예 안 쓰고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 그만큼 그렇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사거든요. 이제 아. 물건들을 사게 되고 그래서 소비는 실질적인 체감하는 소비는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국 현지 계신 분이 경제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거는 그냥 책상머리에서 주판기 두드리는 사람들이고 보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청 붐비는 모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도 굉장히 좋고 소비도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디어를 미국 소비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너무 뜨거워지면 걱정이 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연준.
연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바로 네. 이어갈까요? 이제 저희 다음 이슈가 파월의 8분 발언에 전 세계 5조 달러 날렸다. 이 기사가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받아적고 있는데 어디서 썼나 봤더니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네. 소위 스첵말로 야마를 잘 뽑아서 네네. 저희가 다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분석도 함께 좀 해볼까요? 네, 뭐 예.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곁들여 보려 하는데요. 뭐 네. 이 기사 자체야 워낙 많이 나온 뉴스이긴 한데, 자,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2일 날 기준으로 세계 주식 시총이 일주일 사이에 4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6,800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진짜 정말 모든 언론이 이 뉴스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야, 이 기자는 제대로 특종 하나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일단 저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3조 달러 정도가 날아갔고 이제 유럽이 5천억 달러, 나머지가 이제 아시아 등 이제 기타 증시가 날아갔다는 건데, 이게 결국엔 잘 아시다시피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 이제 긴축 간다, 이렇게 더 계속 간다라는 말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8분의 발언으로 뭐 5조 달러가 사라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충격파를 받았는데, 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제롬 파월 의장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제롬 파월의 공개 발언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목요일에 있죠. 네,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바로 베이지북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목요일 날 카토 연구의 연례 통화 회의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느 공개 석상에 나타나면 많은 기자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한마디 어떤 말 하는지가 바로바로 보도가 되고요. 그게 또 바로바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미국 시장의 영향은 또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의 입에 또 이번 주 또 증시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만나서 취재하신 적 있으세요? 제롬 파월 의장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뭐 독대는 못했고요. 네.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현지에서는 그 신뢰도가 어떤가요? 우리로 같으면 예를 들면 하는 총재에 대한 맞습니다. 신뢰가 이번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이례적으로. 제롬 파월은 어때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께서 기본적으로 목소리도 되게 중후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차분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참 보수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또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금리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모기지 금리, 주택 관련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심리 지표나 아니면 선행 지표들이 소위 말해서 팍팍팍 부러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모기지 금리, 이게 한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은 했지만 예. 그 속도는 미국이 더 가파르게 해버리면서 사실 모기지 금리는 미국이 더 빠르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모기지 금리가 5.8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선 큰 충격파가 있었는데, 그게 6월 중순 이후로는 조금 진정이 되는 국면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증시가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기지 금리도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모기지 금리가 5.55%에서 5.66%로 0.1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결국에는 주택 시장으로 영향을 갖고요. 이게 어쨌든 가계 부담과 이제 주택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우려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잡힌다 했는데, 여기서 소비가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면은 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 집값이 엄청 떨어진다면서요? 그쵸, 미국 예. 부동산 가격도 정점이라는 얘기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활동 또한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에 촉각을 기울인 이유가 그건데, 미국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사자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위축됩니까, 소비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예. 굉장히 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거시경제 전반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이 39만 달러, 약 한 4억 3, 4천 정도 되는데, 자, 이게 1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상환해야 될 돈이 1,294달러였는데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1,800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한국 돈으로 약
174만 원만 매달 내면 됐던 게 지금 예, 24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와닿습니다. 와닿아요. 70만 원 좀 늘어나니까 이거는 주택을 싸다고 산다 해도 예. 이제 주택 금리 부담 때문에 그렇죠. 사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상충되는 내용들인데 앞서서는 저희 룰루레몬도 그렇고 소비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소비 활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재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좋게 보면 너무 과열이었던 가격 지표가 정상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DSR이라 그래서 이게 자기의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그 대비용이 굉장히 네. 낮아졌어요. 예. 부채 비용이 1980년 이후에 최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40에서 200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예. 소비가 위축될 수 그럼요. 있는데 그러니까 위축이냐 아니면 이게 붕괴로 가느냐 이 차이에서 고민들이 있지만 당장 봤을 때는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체율이나 DSR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게 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않고,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룰루레몬도 있지만 예. 뭐 우리 또 맞아요. 앵커님께서 아시면 우리가 또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네. 다음 이슈 네.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 오프라인에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중시에서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떨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1년 전에 미국에서 아이폰 13을 샀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샀었거든요. 잘 팔렸죠. 근데 이제 아이폰 14는 그래도 13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과 21년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프라인 이제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제 삼성도 이번에 언팩 행사를 뉴욕에서 했던 것처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 14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4가 얼마나 많은 혁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를 이뤄내느냐가 결국에는 애플의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애플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애플이 잘 되어야 뉴욕 증시가 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요. 미국에서 사실 안드로이드 폰이 더 많이 팔렸다가 아이폰이 점유율 50% 넘어섰다 그러면서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 굉장히 많이 밀리는 분위기인데 현지에서 직접 느끼기에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에서는 삼성 폰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뀌었네요. 안 그랬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제가 현지는 뭐. 네네 이미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안 쓰면은 이제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그 아이메시지라는 아이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기들한테는 그걸 안 사주면 애들끼리 SNS를 그걸로 하고 이런 식의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안 쓰면 애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못 한다. 활동을 못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활 깊숙이 아이폰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폰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낮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아이폰 관련 회사에 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예, 그렇죠. 당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네, 맞아요. 많이 화두가 됐었던 게 맞아요. 이제 종목을 그렇죠. 따지면 LG LG 이노텍이나 뭐 BH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미국의 어떤 수출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도 애플이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네. 모멘텀을 확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저희 뉴욕에서 바로 이렇게 모셔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미국에서 재테크 성공하셨다는 소문이 지금 충무로까지 들리는데 다음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따끈한 미국 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